씨는 제보자를 만나기 위해 부산으로 찾아갔습니다. 와, 공사를 엄청 크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곳은 원래 멀쩡한 집이었다고 합니다. 제일 처음 집은 그냥 아주 정상적인 집이죠. 그냥 살아도 될 만큼 그러게요. 깨끗하고. 깨끗한 집이었어요. 그렇죠. 도배장판만 하고 저희가 이제 들어올 의사였는데 현관도 깨끗하고 바로 들어가서 살아도 될 것 같은데요? 깔끔한데요? 예. 주방도 좋은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전문가를 연결시켜주는 앱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막 컨택을 하세요. 견적서 받으시겠습니까 하고. 기숙 씨는 평소 사용해오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봤다고 합니다. 여러 업체 중 한 곳이 유독 적극적으로 연락해왔다고 하는데요. 계속 전화 와요, 처음에는. 막 아침 8시, 8시 반, 처음에는 꼭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잘해주겠습니다. 제가 공사 경력이 오래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견적서대로 총 견적을 내와가지고 책임지고 자기가 사람들 붙여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1,000만 원 가까운 큰 돈이 들어가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했다는 기숙 씨. 사업자 등록증도 확인하고 계약서도 썼거든요. 계약서도 쓰고 자기 주민등록증까지 이렇게 내한테 딱 찍으라고 내줘요. 이렇게까지 하니까 이제 의심을 안 했죠. 하지만 공사가 시작된 이후 집은 폐허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멀쩡했던 집인데 지금 고치는 게 아니고 부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게요. 여기 보세요. 창틀을 색칠할 때 왜 전체를 색칠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창문을 여는데 앞면만 딱 한 거예요. 그러고 열어보면 여기는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밑에는 없네요. 밑에. 아이고. 눈속임식으로만 공사를 한 거죠. 새 집에 이사 온다는 행복한 상상이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이야, 욕망인데요? 그리고 이게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어디예요 이게 지금? 여기 저기 몰딩이었는데 저 떼냈죠. 도저히 어디 어느 부분에서? 저 천장 저쪽 윗부분에 그런 부분에 몰딩이었는데 그 떼낸 거죠. 도저히 이거는 복구가 안 되고 떼낼 수밖에 없다고 해서. 제일 엉망이었던 데가 어디예요, 장소가?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 똑바른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문 뜯어놓고 화장실은 타일을 붙이다 말았었고 공사를 딱 한 게 화장실 타일. 원래 화장실에 있던 변기랑 세면대는 어디 갔죠, 지금? 없어졌어요. 이거 지금 천장도 뻥 뚫려 있네요. 이야, 이거 뭐. 아니, 타일 바닥도 정리가 전혀 안 돼 있고 이걸 누가 인테리어 했다고 보겠어요. 그럼 처음에 계약은 얼마에 하셨어요? 980만 원에 계약을 했었거든요. 돈 받고 나면 이제 전화를 잘 안 받아요. 전화를 안 받아요. 예전에는 자기가 전화가 왔었는데 돈을 받고 나면 전화를 잘 안 받아요. 아이고. 참. 이야, 참. 공사가 왜 멈췄는지 알고 싶었지만 업체 사장은 만날 수도 통화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렵게 통화가 돼도 공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예, 어디세요, 소장님? 수고 못해서 참 차가 꺼져가지고 내가 좀 전에 배터리가 지금 방전이 돼가지고 이게 기다리고 있어요. 일단 연락드릴게요. 언제 오시는데요? 일단 지금 제 대기 중이에요. 배터리. 일단 연락드릴게요, 사장님. 네? 알겠습니다. 좀 이따 연락드릴게요. 매번 이런 식이에요. 계속 무슨 장례식장에 간다, 차가 터졌다. 조금 있다가 어디다가 전화 받으면 조금 있다 다시 연락드릴게요 하고 연락 안 주시고 내일 들어갑니다 하고 40일이 지났어요. 40일. 완공될 때까지 날짜가 1월 30일이었는데. 묻고 싶어요. 사장님 가면 30일까지 마무리 안 되면 우리 이사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아니, 일단은 알겠습니다. 연락 다시 드릴게요. 30일까지 계약이 안 되면 사장님이 나 계약 파기하고 정말 다른 데 갑니다. 알겠습니다. 한 달 넘게 멈춰있던 공사. 이야. 새 집에 입주한다는 꿈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딸이 살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좀 미안한 것도 있어요. 계약서는 그래서 딸이랑 저랑 같이 적고 제가 계약을 했으니까 돈은 계속 딸이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덜렁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일이 이래 되니까 제가 딸한테 사실 너무 명목이 없어요. 아이고. 결국 기숙 씨는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겨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전부 손봐야 하는 상황. 아이고 다시 공사하는 일도 만만치 않겠습니다. 저 반장님 공사 마감이 언제라고 하셨어요? 내가 지금 수혈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한 10일은 잡아야 됩니다. 열흘이면 아무리 늦지 않고 보름 만에는 끝나지요. 그 반장님 처음 와서 보셨을 때 좀 상태가 어떠셨어요, 여기가? 처음에는 문하고 이거 하나도 없었고요. 예. 마감 상태가 어떻던 걸 반장님? 밥도 이제 엉망이었고 여기 뜯으니까네 미장을 요리 해놨는데 안에도 쑥 들어가가지고 예, 이거 빼냈습니다. 다시. 정상적으로 공사했다고 보기 어려울까요, 그러면? 한마디로 눈속입니다. 눈속임? 아이고.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아수라장을 벗어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럼 지금 또 어쨌든 새로 오셔갖고 공사하시는데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죠. 추가 비용은 제가 뭐 지금 한 1,300만 원 정도? 혹시 돈 돌려받으셨어요? 아니 하나도 못 받았죠. 이야. 철거를 안 하면 사기가 된대. 그냥 돈을 갖고 가버리면. 근데 공사를 시작하면 그거는 또 사기가 성립 안 되고 사기가 성립되려면 우리가 그 사람이 사기를 치려고 했다는 그거를 우리가 증명해야 된대요. 소비자가. 엉터리 인테리어 업체 때문에 가족 간의 불화도 있었답니다. 사실 처음에 할 때 아저씨는 그냥 동네에서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또 저희가 예전에 이사할 때 한번 해본 경험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뭐 세상이 그렇게 나쁜 사람만 있지 않을 거라고 뭐 너무 좋게 생각한 거죠. 페인트 지켜나가는 거 보이죠? 청소를 하면 이게 페인트가 이렇게 지워지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문이 하얀 문이 갈색 문으로 변하는 마법. 이게 도장을 어떻게 한 거예요? 기가 막히네 정말.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속상하겠어요. 기숙 씨와 같은 업체의 인테리어를 맡겼던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도어락, 네네. 수전 이런 교체를 통해서 몇 건을 해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믿고. 무려 800만 명이 사용한다는 생활 서비스 연계 플랫폼. 이 부부도 이용해본 경험이 좋아서 이 플랫폼을 통해 집 인테리어를 알아봤다는데요. 내가 뭐 발품 타일로 다닐 필요도 없고 그렇죠. 네네네. 알아서 바로 있는 자리에서 견적이 짝짝짝 들어오니까 견적만 비교하면 되는 거였으니까 한 10군데 가까이 됐었어요. 근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왔거든요, 이분이. 네. 부부는 다른 업체들에 비해 신속하고 친절하게 응대하는 정 씨와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 씨와 계약서를 쓰기도 전에 현장을 먼저 철거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뭔 소리입니까 이게? 이 사람이 쓰는 수법이 이제 부분 철거를 해놓은 상태에서 계약자를 만나니까 계약자는 당연히 믿었죠. 이미 뜯어놨는데 안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죠. 믿었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철거를 다 해버렸네요 그냥. 이 사람이 그 업자 정씨인가 봐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죠? 결국 부부는 철거 현장에서 계약서를 썼다고 합니다. 이야. 전체 금액이 이제 1,110만 원이 나왔고요. 아니 근데 착수금이 700만 원이면 이거 좀 큰 거 아닌가요? 사업자 등록 좀 보고 그럼 계약. 그건 뭐 현장에서 그냥 부분 철거만 해놓은 거 보고 이제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일을 처음 해봤고 어떻게 계약을 하고 진행해야 되고 돈을 지불해야 되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아이고. 계약날 현장에서 지급한 650만 원을 포함해 4차례에 걸쳐 총 1,000만 원의 공사 비용이 업체에 지급됐습니다. 저희 코로나에 걸리면서 이제 현장을 못 가봤어요. 코로나 격리가 해지되면서 거기를 이제 현장을 가보니까 첫날 상태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죄송하다. 공사가 많아서 좀 미뤄지겠다. 내일 당장 들어가겠다. 참. 이상한 느낌이 들어 검색해보니 이 업체에 피해를 봤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정씨 고소하겠다는 분들이 수두룩하네요. 나요. 철거 현장을 보고 얼떨결에 맺은 계약. 돈을 건네는 순간부터 갑과 을이 뒤바뀐다고 합니다. 공사 현장을 철거해놓고 공사 지연하면서 추가금을 계속. 추가금을 받고 지연을 시키고 이제 마감 시간이 다가오니까 그 계약자는 다른 업자를 통해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
업체 이름을 한 세 개를 쓰고 있어. 와. 제작진이 여러 경로로 확인한 견적서, 계약서 등의 자료를 보면 업체의 이름이 제각각입니다. 야. 정 씨는 끝까지 공사를 맡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것도 일종의 일주일만 사장님이 판단 동안 이래놓고 사장님이 어떻게 믿고 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주일만 좀 맡겨주세요. 일주일이면 들어오는데. 경찰을 불렀고 이 사람 있는 상태에서 포기각서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공사 포기 각서를 썼다는 정 씨. 경찰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썼나 봅니다. 이 영상을 찍어둡니다. 아, 네네네. 현재 며칠날 얼마 해줄 건지 그것도 다 써주십시오. 신분증 꺼내가지고 영상 찍게 해주십시오. 아우 잘하셨네요. 꼼꼼하게 하셨네요. 예. 자, 지금 내용 보니까 950만 원 변제하고 12월 26일까지 다 준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실제 돈은 지금 다 받으셨어요? 아니면 못 받으셨어요? 10원 한 푼 받지 못했어요. 1원도 못 받았어요. 아, 정 씨에게 돈을 돌려받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그런데 딱 한 명 성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사기 이렇게 쳐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 자식 이름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아, 어떡하지. 돈 떼인 것 같은데. 진짜 나한테 이런 일이, 이런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네. 오전 10시에 만나기로 했었거든요, 그날. 그래서 이제 회사로 온나. 착수금을 보내고 나서야 정 씨에게 피해본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종아 씨는 작전을 짜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트럭을 몰고 왔었거든요. 네. 예, 트럭 뒤에다가 이제 저희 차를 네. 그 사람이 혹시나 이제 못 도망가게 차를 막아놨었거든요. 네. 못 빼게. 예. 오. 일단 돈부터 받고 경찰에 넘기자. 당신 이런 쪽으로 사기로 유명한 사람이더만 큰 걸 보기 전에 어저께 내가 착수금 준 거 바로 나한테 지금 입금해라. 얘 지금 돈이 없어서 가서 입금을 시켜주겠다 하더라고요. 네. 아니 당신 그 인터넷 뱅킹도 안 하냐. 지금 당장 내 보는 앞에서 내 당신 못 보내니까 바로 입금시켜라. 차에 잠깐만 갔다 와. 누구랑 통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하고 계속 잡고 있었어요. 네. 그래갖고 한 얼마 안 있다가 저한테 송금을 다 해줬거든요. 야. 예, 112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한테. 판단을 정말 잘하셨네요. 종아 씨는 정 씨를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이미 다른 피해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 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예, 얼마 안 있다 경찰관 두 분이 오셔갖고 이리저리 신원조회하고 근데 체포 권한이 없다대요. 자기네들도 어쩔 수 없다. 정 씨에게 돈을 받기 위해 소송까지 한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아, 결국 소송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인생에서 가장 황당하고 화나는 경험을 했다는 형섭 씨. 구축 빌라인데 이제 저희도 부동산 매매가 잘 안 되니까 좀 수리를 해서 팔면 아무래도 좀 집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좀 빨리 팔릴 것 같아서 에다가 인테리어도 하니까 그 겸해가지고 올려봤거든요. 올리고 얼마만요? 진짜 한 10초 만에 전화 왔어요. 계속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역시나 업체들 중 가장 먼저 연락이 왔다는 정 씨. 형섭 씨는 정 씨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철거를 그날 하셨어요. 근데 연락이 안 오셨어요. 한 일주일이 지나도. 사진 좀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딱 보내왔는데 이 사진이에요, 이게. 이 사진을 받고 나서 뭔가 확증이 들었어요. 이 사람 사기꾼이다. 사진만 보고 어떻게 사기꾼인 걸 알아? 글쎄 이상한 점이 딱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보내온 집 사진이 보면 저희 집이랑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봤죠, 이분에 대해서. 본인이 정 씨한테 피해를 당했다고 올리셨더라고요. 그 올린 사진이 요거예요. 요거. 보면 잠깐 방금 본 것 같은데. 네, 방금 이렇게 보면 공사 잘 하고 있다고 보냈던 사진은 알고 보니 정 씨에게 피해를 입은 다른 집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피해당한 사진을 갖다가 저 집이라고 보낸 거예요, 사진을. 공사 중이라고. 야. 그 이제
아는 분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못 가니까 그분이 이제 집에 가 사진 보내주셨죠. 이렇게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야, 지인이 촬영한 진짜 집의 모습은 그야말로 폭탄을 맞은 듯 처참했습니다. 아, 진짜 폭탄 맞은 것 같지. 아, 저 말이 돼요? 폭탄이 한 발이 아니라 여러 발 맞은 것 같아요. 진짜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이게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거기 이제 가정을 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화목하게 지내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난장판 해놓고 가면 야, 이거는 진짜 너무 악질이다. 그래서 이제 이분에 대해서 이제 민사소송을 하게 된 거죠. 결과는 형섭 씨의 승리. 무변론이면 정 씨가 아예 안 나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손해배상금은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정 씨에게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은 인테리어 계약자들 말고도 또 있다고 합니다. 아, 피해자가 또 있어요? 작업을 할 때 당시에 이제 노임을 받고 일하셨던 분들, 그 타일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찾아왔다 하더라고요. 인테리어를 의뢰하신 분들 말고도 밑에서 그쵸. 일하시는 분들도 돈을 못 받아요. 네네네. 아이고. 대단하다 진짜. 정 씨와 함께 일했던 시공업자들도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인터넷 정상이라는 이름을 알아요, 제가. 첫 번째 피해가 소비자라면 두 번째 피해자는 이제 시공자들이겠죠. 처음에는 돈을 준다 해서 가서 작업을 하고 50% 정도 받고요. 돈 20% 받고 조금 받고 들어가서 작업하고 마지막에 돈을 안 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서는 이제 그 사람이 나한테 완납을 하지 않는 이상 그 현장에 안 가요. 야, 참 심하네요. 제작진은 취재 도중 정 씨와 함께 있다는 한 제보자의 다급한 연락을 받고 서둘러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실화탐사대 팀에서 왔습니다. 예. 지금 여기 방금 있었어요. 네. 아이고 아깝네요. 정 씨가 4개월째 공사하고 있다는 이곳. 4개월이요? 4개월이면 건물 하나 올리겠습니다. 샷이 포함해가지고 2,315만 원. 저도 솔직히 이게 못된 마음이지만 난 다른 데 신경 안 쓴다. 내 거만 해라. 그런 식으로 계속 끌고 왔고요. 근데 이게 봐요, 이게 집이. 아 참. 그래도 공사가 안 돼요. 돈을 어디다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야, 진짜 어디다가 다 쓰는 걸까요? 야 엉망이에요 엉망. 어머니를 모시고 살 집이어서 믿음의 끈을 쉽게 놓을 수 없었다는 석준 씨. 단지 이제 제가 기간을 준 게 2월 20일까지였고요. 오늘 이제 이야기를 했죠. 오늘도 이제 공사 안 해도 된다. 다른 업체 찾겠다. 그 대신 이제 일부 돈을 나한테 이제 달라.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인테리어 공사, 그리고 최후의 통첩. 석준 씨는 과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돈을 어떻게 구해서 준다고 하시던가요? 아니면은? 예, 말은 그렇게 하고 갔어요. 이제 주위에서 이제 빌려서 이제. 주변 분들한테 그래서? 그럼 다시 돌아오겠다고 지금 했습니까? 아니요, 안 올 거예요, 아마. 올해도 안 와요. 뭐 오겠습니까? 안 오겠죠. 그런데 갑자기 정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 사연 조금만 더 드릴게요. 지금, 야, 전화 끊지 마. 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빨리. 일단 얘기하고 있으니까 내 좀 더. 아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거, 아이고. 이거는 일단 연락드릴게요. 올 돈 되냐고. 그러니까 연락드립니다. 아유. 와. 네, 답답하시겠어요? 네, 답답하죠. 지금 솔직히, 대한민국 법 자체가, 이게 사기꾼들한테 유리한 법이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경찰 통해가지고는 답이 없고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날 석준 씨는 결국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작진은 정 씨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역시나 닫혀있는 사무실의 문. 철거했던 흔적들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아주 어렵게 정 씨와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뭐라고 할지 너무 궁금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정 선생님 되십니까? 네.
사장님이 그 하셨던 인테리어 공사 알고 있습니다. 예, 진행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예. 제보가 있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좀 만나 뵙고 말씀 드릴 수 있을까요? 저 지금 안 그래도 변제 때문에 힘들거든요. 저 선생님 입장을 좀 듣고 싶어서 그래요. 선생님 좀 살려주십시오.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진짜. 다 쫑났어요. 다 쫑났고. 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진짜 힘듭니다. 그럼 지금 진행하는 공사들은 좀 어떻게? 다 이제 변제하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럼 공사는 마무리는 어렵고 돈으로 그러면 다시 돌려주세요. 다 변제해야 됩니다. 하루하루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공사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그 약속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인테리어 공사 분쟁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들에게 들어봤습니다. 막상 인테리어라는 서비스를 들여다보면 플랫폼이나 인테리어 업체나 그런 쪽에서도 아무런 안전장치를 해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깨달으실 수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고수들이 숨어 있다 보니까 사기꾼들도 같이 숨어 있는, 플랫폼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거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딱 문제가 터지면 소비자가 어디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라는 건 도급 계약입니다. 도급 계약이라는 것은 선이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사를 완공을 하면 그때 돈을 주는 거란 말이죠. 일반적으로 3D 도면 같은 걸 좀 달라고 하세요. 도면도 요구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3D 도면 같은 걸 받으시면 뭐 이 집에 맞춘 뭐 색깔이나 뭐 가구나 이런 걸 예시로 든 이런 것들을 하되 상세 견적서라는 걸 받으셔서 뭐 시공 방식도 좀 최대한 좀 이해를 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두 푼짜리가 아닌데 이게 뭐 500에 50짜리를 해도 그렇게 집을 열심히 보시고 튀겨보고 콘센트 꼽아보시면서 몇 천만 원짜리 계약을 하실 때는 그 정도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테리어 사기 피해가 극심하다는 경기도의 한 도시에 지난 12월 이사 오던 날 황당한 경험을 했다는 그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처음엔 제가 인테리어를 다 하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먼저 사시던 분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너무 들어서 싱크대고 뭐 화장실이고 들어가 앉아있을 수도 없고 쳐다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해야겠고 해서 동네에서 해야겠다 해서 이제 동네 쪽을 많이 다녔어요. 이 집에 더 맡긴 거는 다른 데서는 새해가 넘어가야 들어가실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이 집은 자기네가 27일까지 꼭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했거든요. 원하는 날짜에 공사가 가능하다는 시공업체 12월 21일부터 7일간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된 후부터 비극도 시작됐습니다. 22일에 뜯어만 놓고 그 다음날은 뭐 토요일을 안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계속 그러면서 안 하고 있었어요. 벌려만 놨었어요. 거실에는 이제 전기도 안 되고 싱크대도 없고 아이고, 그래갖고 그 사람들한테 계속 이 싱크대 언제 해줄 거냐 이제 실장한테. 그러니까 실장 하는 말은 전기도 뭐 오셔야 되는데 뭐 딜레이가 돼서 뭐 못 오시고 있고 뭐 언제 될지 모르겠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기다려주면 반드시 완료하겠다는 말을 믿었지만 이사 전날까지도 공사는 제대로 진행된 게 없었습니다. 아하. 그때 이사한 날 딱 되니까 어떻겠나요? 하나도 돼 있는 게 없었어요. 하나도 돼 있는 것도 없었고 천장 구멍만 뚫어놓고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전기 다 떼놓고 아무것도 해준 게 없고. 이게 철거날이지 이삿날입니까? 너무한데요? 당시 거실 공사도 안 돼 있어가지고요. 천장 등을 바닥 콘센트에 연결해서 사셨다고. 아이고야. 아이고 참. 이삿날이 되어서야 시작된 도배. 그마저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 도배하시는 여자 사장님이 갑자기 막 짐을 싸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카페를 보여주면서 이게 돈 안 주는 그런 악덕업체로 자기네 카페에 떴다. 자기네 이제 오늘 일단 버리겠다 생각하고 가겠다. 날벼락 같은 소식, 시공업체에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얘한테. 그러니까 그냥 도배해 주시라고 해주시면 자기네가 돈 드린다니까 그 사장님은 지금 당장 돈을 입금시켜라. 안 그러면 안 해주겠다. 그래서 자기네는 한테 계약한 금액이 290이니까 그 금액을 다 그러면 해주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90만 원 그 자리에서 입금을 해주랬죠. 결국 사비 290만 원을 직접 지불해
간신히 이사와 도배를 마쳤지만 그 외에는 아무 공사도 되어 있지 않은 집. 남은 건 막막한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야, 이사했는데 싱크대도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아니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요? 더 이상 해당 업체의 신뢰를 잃은 그녀는 다른 업체에 재시공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이제 공부하는 이제 끝이야. 네, 끝났죠. 나중에 발견했는데 장문에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해주고 싶었는데 고객님이 그렇게 하셔서 못했다라는 식의 이제 그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네? 여러 변수에 의해 공사가 밀렸다는 시공업체 측. 그녀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이 상황에 뭘 믿고 맡깁니까? 취재를 해보니 피해자들 사이에서 해당 업체는 악명이 높았습니다. 앞서 만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당했다는데요. 네, 딜레이가 계속됐어요. 뭐 전기공사도 오늘 들어옵니다. 전기하신 분이 뭐 진상 나가셨다고 못 오신다. 이번에도 핑계를 대며 공사가 한 달이나 미뤄졌고 그마저도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타일까지 화장실 정도까지는 좀 얼추 마무리가 된 상태였을 거예요. 그럼 화장실 청소부터라도 먼저 하고 가자. 화장실 청소하는데 아래층에서 올라오셨더라고요. 뭐 내려가니까는 아빠 화장실이고 뭐고 장대비가 내려요. 에? 뭐 물이 샌다고? 잘못된 화장실 공사로 아랫집 천장에 누수가 생겼다는데요. 아이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교묘한 이유를 대며 중도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견적 비용이 4,100에서 4,500으로 올라갔어요. 처음에 계약금하고 그 다음에 3일 있다가 중도금식으로 해서 거의 한 70%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공사하기도 전에. 공사하기도 전에 70%는 너무 많은데요. 계약금은 뭐 10에서 20% 정도 아닙니까? 근데 나는 또 왜 믿었냐면 4월 달부터 자재가 오른대요. 그래서 3월 달에 미리 자재를 사놓으면 견적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재 오르기 전에 자재를 사다 놓는다고 하니 뭐 줘도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돈을 주게 된 거죠. 아이고. 자재비 절약을 위한다는 말을 믿고 견적 금액의 약 70%에 달하는 3,180만 원을 공사 초기에 입금했다고 합니다. 아 참. 역시나 금액을 보낸 그 순간부터 악몽 같은 날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거의 저희는 매일매일 갔어요. 매일매일 가도 똑같은 그대로. 이제 계약 날짜가 3일밖에 안 남았는데 나머지 공정은 언제 다 할 거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창호만 걸리면 나머지는 일사천리로 쭉쭉쭉 할 거래요. 계속 그거를 차일피일 미루어서 결국은 계약 만료일인 30일까지 그 공사를 못했어요. 공사를 차일피일 미룬 시공업체. 완공일이 다가왔지만 내부는 공사 초반과 다를 바 없었다는데요. 차이가 전혀 없는데요. 아니 같은 날 찍은 사진 같아요. 오히려 더 지저분해진 것 같은데요? 피해자가 완공일날 직접 찍은 영상입니다. 이게 완공일 날이에요. 뭡니까? 공사를 하나도 안 해줬으니까 우리는 다른 데다 의뢰할 거니까 이제 뭐 공사를 포기하는 포기 각서를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죠. 그래서 공사 포기 각서도 썼어요. 결국 시공업체는 공사를 포기하고 1,4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뭐 돌려받으셨어요? 아니죠. 돌려받았으면 제가 이런 인터뷰를 할 이유가 없죠. 에이 참 정말. 해당 업체에 대한 제보를 기다리는 제작진 앞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나타났습니다. 떼인 돈은 지금 한 2,500 정도. 1,000만 원을 내게 됐죠. 아이고야. 한 4,500? 한 7,800에서 한 8,000 들어간 거죠. 시공업체 실장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서 인테리어 피해 받으신 분들이 있다고 해서 연락드렸는데요. 지금은 제가 피해자인데 근데 이 책임이 왜 나한테 다 오는 거냐는 거예요. 인터뷰 요청에 흔쾌히 응한 시공업체 실장. 저 사람이 있나 보네요. 무슨 말 할지가 궁금해요, 정말. 수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이유는 대표의 이해할 수 없는 운영 방식 때문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오롯이 공사 현장에 들어갈 돈을 다 줬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빌리진 않았겠죠. 최소화로 그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미룰 수 있는 건 최대한 미루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항상 좀 부족한 거는 다음 현장 거에서 계약금 정도 땡겨와서 마무리하고 잔금 받으면 이걸 또 다음에 돌리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이거를 정상적으로 다 돈을 주고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없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좀 깔고 가고 미루고 이게 익숙해져 있어요.
줘야 할 돈들을 안 준다는 말인가요? 돌려막기도 한다는 것 같아요. 대표에게 공사 진행에 필요한 돈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끔찍한 폭행이었다는데요. 근데 그 소비자를 제가 상대하고 있는데 공사가 계속 못 들어가고 있고 돈이 있어야 자제를 시키는데 이 사람은 모르쇠고 제가 계속 돈 달라고 하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게 너는 지금 그 돈이 남아있을 거라 생각해서 지금 나한테 지금 돈 달라고 하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폭행 사건이 일어나게 됐고 주로 언제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안 들거나 일이 잘 안 됐을 때 폭행이 심했었고 실제로는 인터넷 보면은 공사 제대로 못한다 그리고 돈 받고 공사를 안 해서 사기꾼이다 어쨌든 안 좋은 글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소비자가 못 믿겠다 이렇게 좀 취소하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제 책임이고 이거는 네가 책임져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폭언을 당하면 일반적으로 퇴사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 사람들도 그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가족이냐 뭐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왜 하냐 이러는데 정말 해코지가 왔을 때 어떡하지? 제가 피해당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어머니가 혼자 있을 때 해코지가 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다 포기하고 바로 그만두기에는 이게 너무 불안하고 무서운 거예요. 해당 시공업체에서 일했던 전 직원. 그는 이 업체에 대해 할 말이 참 많다는데요. 계약금을 받으면은 뭐가 하나씩 생겨요. 원래 자기 명의차가 A6 그리고 개인 렌탈식으로 SLC 그 컴포터블인가 뭐 열리는 거 있잖아요. 2인승짜리 그것도 그냥 달마다 100몇만 원씩 그 차주한테 내는 걸로 알고 있고. 야 세상에. 528i 그거는 최근에 샀고 계약권 12월 달인가 그때 한번 샀고. 그러면 결국에 그 공사에 들어갈 돈들이 다 그걸로 빠진 거죠. 그것도 그냥 전혀 이해 안 되고 그거를 다 그 돈 놔두고 나머지는 다 임금 체불하고 공사 진행 안 하고.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전 직원 또한 대표의 실장 폭행을 기억하고 있답니다. 성격이 진짜 분노 조절 장애 있는 사람 같아요. 처음 왔을 때부터 머리 툭툭툭 때리다가 이제 점점 강도가 세지더라고요. 그런데 전 직원은 뜻밖의 말을 합니다. 근데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 그 소비자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 돈을 빼돌렸나 봐요. 네? 돈이 1,000만 원 입금했다.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입금했냐? 투뱅크로 따로 입금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자기 그 와중에 자기 거 챙기려고 다른 계좌로 돈을 받은 거죠. 그냥 쓰레기 2, 쓰레기 1, 2. 예. 똑같은 애예요. 그냥 그 와중에 자기 살겠다고 또 계속. 아이고야. 그의 말은 사실일까? 실장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계약 중도 다른 계좌로 받으셔가지고 사용한 적이 있다던데 그런 적 있어요? 누구 녹화예요? 그냥 얘기해주세요. 이건 넘길게요. 뭘 넘겨요? 뭘 어떻게 넘겨요 그거를? 혹시 도박 같은 거 하세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도박 안 하세요? 아이고 참. 실제 입금된 돈이 도박 자금으로 들어갔습니까? 제작진의 계속된 질문에 실장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는데요. 너무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데 있으면 뭐 한두 번 있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거는. 야, 참. 얼핏 기억나기로는 중도금 들어왔을 때 결국 중도금의 일부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까도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 인테리어 업체. 그 중심에 있는 대표를 만나봐야겠습니다. 흔쾌히 만나자는 대표.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실장 때문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을 같이 했을 때는 나눠서 지가 이제 담당이었어요. 좀 미루는 거는. 미루는 역할이 따로 필요합니까? 아니 제대로 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했어요. 내 앞에서는 했다고 그러고 전화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진행을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노동청에도 12명인가 13명이 따라다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소주 3병 먹고 때리게 했어요. 오죽하면. 결국 그 돈도 다 카바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지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 이게 근데 선생님 자꾸 맡았다고 하는데 네. 돈은 선생님이 다 가져가셨잖아요. 아니죠. 계약금 선생님 받았잖아요. 네, 그건 맞아요. 그 돈 인부들한테 말이 다 이상하네요.
그 돈이 세안 들어가면 안 나오니까 공사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이거는 떳떳하게 얘기 드릴게요. 뭐 준 것도 있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여기 현장에 들어왔다고 해서 여기만 쓰는 건 아니에요. 그건 어느 인테리어업자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회사 돈이 들어왔는데 여기다가만 쓰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 딜레이 된 이유가 인부들이 돈을 안 주니까 일을 안 해서 공사가 딜레이 된 거잖아요. 그거는 제 현장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했던 거는 다 끝났어요. 제가 만났던 분들을 다 지금 작년에 선생님 대표 때 있었던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분들은 누구냐면 쉽게 얘기를 해주세요. 어디인지. 아 그거는 저희가 제보자니까 말을 못. 아니요. 저는 현장 어디라고 얘기하면 혹시 아시는 데는 어디예요? 어쨌든 작년에는 제가 맡은 현장들이 그런 데가 없다니까요.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작업자들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문제를 잘 해결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해당 업체와 같이 일했다는 작업자들을 만나봤습니다. 뭐라고 말하실지 궁금하네요. 대표 말이 진짜인지도 궁금해요. 창업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총 3건의 일을 했어요. 떼인 돈은 지금 한 2,500원. 부가세 별도로. 저는 작년 12월 26일 날 에어컨 설치를 했는데 대금을 지금 한 푼도 못 받은 상태고요. 떼인 돈은 600만 원 공급가액. 저는 샤워를 하고 있고요. 저는 1월 25일 날 공사를 해줬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밀어봐서 지금 총 800만 원 공사해서 10원도 못 받고 그냥 800만 원 그대로 있는데. 다 해결됐다고 했었잖아요. 피해 금액이 적게는 600만 원부터 많게는 2,500만 원까지 천차만별인데요. 시공업체 대표는 과거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과 유사한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이요?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가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 인테리어라는 것도 뭐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고. 인테리어가 뭐예요? 일산에 사는 거야. 일산에서 인테리어 있었어요. 일산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사실 업체들 중에서도 서로 블랙리스트 만든 게 있어요. 거기 있어요. 그때는 또 얼마나 남았대요? 그걸 하면서 아마 사기로 한번 들어갔다 왔어요. 어디? 어떻게 못하고. 감옥을? 네, 사기로 이미 한번 갔다 왔어요. 작업자들을 만나 문제를 잘 해결했다는 대표의 말과는 달리 그는 인부들에게 고소까지 당한 상황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형사고소를 해서 한번 전화가 왔어요. 5월 말까지 3분의 2 정도는 변제를 해주겠다. 그리고 5월 말에 전화가 와서 지금 돈을 지급할 능력이 안 되니까 6월 15일까지 11,000만 원이라도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참. 6월 15일에 뭐가 있는 걸까요? 아니요, 그냥 6월 15일 되면 또 얘기할 거예요. 6월 말이라고. 아니면 7월 15일이나. 이해를 못하겠네요. 분명히 임금 문제는 없었다던 대표에게 재차 따져 물었습니다. 그 샤시 2,800 사장님도 15일날 받으시기로 했다는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지금 PD님이 어떤 얘기는 모르겠는데. 샤시 2명. 예, 그분하고는 뭐 며칠 전에 통화했거든요. 제가 못 드려서. 네. 근데 뭐 그분이 지금 원래는 일주일 얘기했는데 그래서 오늘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15일날 지금 제가 드리겠다고 그 양해를 좀 구했고요. 지금 계속 통화하고 있고 제가 끝까지 그거는 할 거예요. 약속했던 날이 지난 지금 대표는 밀린 돈을 지불했을까요?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지난번에 뵀던 그 MBC 이승준 PD라고 하는데요. 15일날 돈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네. 돈 들어왔나요? 아니요. 예상하셨던 건가요 이게? 그렇죠. 원래 항상 그래요. 채무 불이인자 지금 등재는 완료시켰고 통장 찾아서 지금 압류 하나씩 계속 하는 중이에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네요. 피해자들의 애타는 마음은 뒤로 한 채 온갖 이유를 대며 그 상황을 무마하기 바빴던 업체 대표와 실장. 업계 전문가는 이런 운영 방식에 대해 어떻게 볼까? 그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가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정상적인 경우는 아니죠. 우리가 인테리어를 할 때 그 프로젝트에서 해당되는 비용을 받게 되면 그 비용으로 소진을 해야 되는데 다른 현장 거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정상적인 경우라고는 좀 보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죠. 전문가는 소비자가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를 음식으로 비유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불고기를 먹더라도 불고기가 한우도 있고 미국산도 있고 호주산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때 요리를 할 때 당면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파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마늘이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이거 그 아무것도 없이 자 불고기 우리 5,000원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인테리어도 역시나 견적서 같은 경우에도 한 장짜리로 해서 그냥 공정을 묶어서 얼마다라고 돼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상세하게 돼 있으면서 그 마감 자재에 대한 스펙, 제조사 또는 제조명 이런 부분들까지도 기재돼 있으면 조금 더 우리가 안전하게 체크할 수 있겠죠.